예, 벌써 7주가 됐다는 소리죠. 시간 참 빠르네요. 시간 빠릅니다. 예. 자, 이번 주는 2월 4일 화요일부터 2월 10일 오늘 월요일까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의 기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1개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어떤 기사입니까? 미 FED 옐런 시대 개막. 네, 이 기사가 미 FED 첫 여성 수장 옐런 의장 공식 취임입니다. 예. 이제 기존에 있던 페드, 그러니까 FED 예. 의장인 이제 벤 버냉키가 아닙니다, 벤도 돼. 예. 상관없어. 만기가 됐죠. 네, 임기가 만기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의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의장이 제닛 옐런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첫 여성 수장인 제닛 옐런 의장. 네. 미 중앙은행 FED 100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벤 버냉키 의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쉬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벤 버냉키 전 의장은 네. 지금 워싱턴 DC 이제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네. 거기 이제 상주 연구원으로 이제 합류했다고. 싱크탱크의 연구원이 됐군요. 예. 네. 자, 다음으로 수요일 기사. 이번엔 G2 리스크 1 주가 4.2% 폭락. 예. 자, 이번에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뻔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각국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있다. 이런 예. 기사가 매주 나오고 있죠. 왜냐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이죠. 아, 중요한 기사군요.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신경 곤두세우고 있는 건 이제 미국의 그 QE 테이퍼링이란 말이죠. 그렇죠. 언제나 나오는 그렇죠. 친숙한 이름. QE 테이퍼링의 그 규모를 줄인단 말이에요, 점점. 네. 그거에 따라 이제 여파가 생각보다 좀 큰 거로 예측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G2 리스크라는 게 뭔가요? 이제 G2 리스크라는 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 네. 이거를 이제 G2라고 부르는데 이 네. G2의 리스크, 위험이 무엇이냐? 이제 QE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그 미국 측에서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제조업 수지가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둔화가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국도 요즘에 경기 둔화의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엔 G2 리스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 홍콩 등 아시아 지수, 이런 지수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글로벌 경기의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네. 이제 주식 등 그 위험 자산을 팔고 이제 안전 자산,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 이제 미 국채 아니면 금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을 제외한 이제 전 국가들의 그런 각국의 그런 달러들이 점점 유치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 신흥국들이 경제가 불안하고, 중국도 약간 불안한 상태고, 예. 결국에는 그 경기 중에서 미국만 안전한 상태인 건가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나마 미국이 제일 양호한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네. 미국의 그 통화가 결국엔 전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생각 필요 없죠. 편집하고요. 넘어가죠. 기축 통화인가요, 미국이? 그렇죠. 이게 기축 통화로 볼 수 있죠. 웬만한 통화는 거의 다 달러로 다 계산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월 6일자 기사입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체크카드를 못 만든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이제 네. 얼마 전에 있었죠? 카드 대란은 아니죠, 그게? 정보 대란이죠. 네. 정보 유출 대란이죠. 그렇죠. 정보 유출 대란이 예. 있었습니다. 카드 대란 2003년이고요. 그래서 신규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었습니다. KB국민, 농협, 롯데카드 그쵸. 등. 그래서 통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통장이 있더라도 체크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는 이제 거죠. 신고 발급은 불가능한 거죠. 네. 참 주기 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다 할까요? 이건 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요? 예, 개미 코딱지만큼 넘겨놓고 저한테 떠넘기시다니요. 뭐요?
어쩔 수 없다. 그 내용이 끝입니다. 아, 별 내용 없었죠? 네, 너무 이 정도로,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네요. 나쁘지 않고요. 자, 2월 7일. 2월 7일이죠. 뻥 뚫린 대출 심사. 예. 3천억 털렸다.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거였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월 8일이 중요한 거였죠? 아, 그렇죠. 덜 중요한 뻥 뚫린 대출 심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천억이 털렸는데요. 예. 어떻게 된 거죠? 민영이 설명해보면 어떨까요? 아, 제가 할까요? 서두를 좀 열어주시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KT 자회사의 한 직원이 예.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예. 그 도장 깨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최배달이군요. 이게 일개 직원이 말이죠. 예. 뭐 협력이 있었긴 하지만 은행들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개인 이름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예. KT ENS 맞죠? 예. KT ENS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SI 기업이라는 직군이 있는데요. 예. 그 예를 들면 삼성 SDS, 예. LG CNS, SK CNC 제가 가고 싶은 회사들인데 예. 이런 SI 기업은 이제 어떤 회사죠? 예, 삼성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쓰는 소프트웨어, 예. 아니면 삼성이 해야 되는 정보 솔루션, 예. 아니면 삼성이 구축해야 되는 네트워크 예.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바로 SI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KT ENS는 결국 이 KT의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니까 사실상 KT죠. 그쵸. 사실상 KT 자회사라고 하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일개 직원이 그 과거에 그 휴대폰 기기를 대줬던 그 N사 협력사와 짜고서 예.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하나은행 뭐 1,600억, 국민은행 200억, 뭐 10개 저축은행 뭐 800억, 예. 뭐 농협은행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3천억 원을 그 대출받은 것이죠. 사기죠, 사기. 그쵸. 사기인데 그 사기 방식이 이제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예. 매출채권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 아, 다 설명해 제가 주시죠. 할까요? 예. 다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제가 물건을 팝니다, 민영한테. 예. 자, 민영한테 돈을 받아야 되죠? 예. 근데 그 돈이 아니라 외상으로 걸어둘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매출채권을 받게 됩니다. 예. 나중에 이 매출채권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쵸. 일종의 어원 같은 걸 보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어이가 없는 게 말이죠. 참 이 은행이나 금융권이 개인이나 중소기업한테 얼마나 박합니까? 그쵸. 근데 이 대기업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 대기업들한테는 사실 은행이 그 심사 같은 걸 엄격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과거 금융위기의 원인이기도 그쵸. 했고요. 그쵸.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냥 뭐 매출채권 거의 매출채권은 그런 거 뭐 심사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맞겠거니 하고 그냥 한 겁니다. 보니까 이거 금융업계가 반성을 일개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금융업계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의 과거 행적을 돌아가서라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민영 분명 시작하기 전에는 의욕이 굉장히 넘쳤었는데 예. 왜 저한테만 시키시죠? 아니, 다음 하이라이트를 제가 해야죠. 아, 하이라이트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뒤쪽으로 엉금엉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어떤 기사입니까? 예, 국가대표 주식회사 이제 시총 10조 클럽이 흔들린다. 아, 시총.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제일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고 2월 10일자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자 2월 10일자. 예.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을 2배 이상 확대했답니다. 내용이 상당히 난삽한데요. 예. 그냥 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딱히 뭐 그렇게 건드릴 내용은 없지만서도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그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을 이제 지난해보다 이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근데 이 채용의 그 비율이 어떤 직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일단 경력직의 10%,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경력 단절 여성으로 뽑기로 했다.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효과가, 그러니까 이 경력 단절 여성을 다시 재고용 시키는 거에 대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게 약간 의구심이 들죠. 경력직의 10% 이거 진짜 너무
작은 비중이 아닌가. 사실상 뭐 글쎄 저도 10%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청년 인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게 상당히 저는 이제 취준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집중되는 이슈인데, 아 저도 그렇죠. 예, 청년 채용 제도를 손질한 게 공사의 인턴 제도를 이제 인턴 중에 70%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 그쵸. 그래서 시범기업으로 이제 12개 기관, 뭐 동서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철도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업인력공단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청년, 네, 공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하루빨리 인턴 제도를 지원해서 그쵸. 70% 안에 들어서 꼭 정규직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니 뭐 남의 발전에 기원하는 거죠. 그쵸. 나쁘지 않으니까요. 공사 괜찮죠?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네. 사실 들어가려고 획획되는 거니까요. 획득되죠. 요즘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딱히 뭐 다른 스펙 초월 전형 인턴 채용 뭐 이런 거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국가대표 주식 시가총액 10조 클럽이 흔들린답니다. 자, 시가총액 10조 클럽부터 일단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슬슬 설명을 해줘야 되죠. 예, 이제 또 면밀하게. 면밀하게 좀 있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파고들겠습니다. 저 면밀하죠. 예. 일단은, 예. 이 시총 10조 클럽. 시총 10조가 무슨 뜻이냐. 네. 이거부터 좀 짚고 들어가야겠는데, 네.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우량주의 기준이 되는 그쵸. 한국 간판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 이 총 10조 클럽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예,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를 이제 슬슬 살펴보면, 너무 슬슬인데. 네. 안 보이죠, 왜? 이거 내리셔야죠. 일단 뭐 현대차, 그렇죠. 그 다음에 기아차, 네. 그 다음에 롯데쇼핑, 네. 뭐 포스코, 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뭐 LG화학이라든지 LG화학, 삼성전자라든지 예, 뭐 들어보기만 해도 뭐 입이 떡 벌어지진 않지만 좋은 기업들이 그쵸. 포진해 좋은 있습니다. 포진해 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죠. 근데 네. 이 시총 10조 클럽이 점점 지금 수가 줄어들기도 하면서도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이제 시총 10조 클럽이 이제 유럽의 재정위기 전에는 26개였는데, 네. 이제 올해 1월 말에 20개로 줄었다는 거죠. 총 6개가 시총 10조 클럽에서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3년 만에 6개가 떨어져 나갔군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시총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게 삼성전자만 늘어났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그 2011년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19개의 시가총액 10조 원 클럽들이 전부 시가총액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뭐 네이버는 뭐 작년에 분할 재상장을 했으니까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왜냐면 NHN과 네이버에 분리를 했잖아요. 그쵸.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이제 그러면 나머지 18개는 그냥 뭐 시가총액이 줄어든 거죠. 결국 그쵸, 삼성전자 줄어든 빼고는 전부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시가총액이 줄었다. 증시가 도대체 이 시가총액이 줄었다. 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의 가치가 줄었다는 건데, 대기업의 가치, 이 가치라는 거는 결국엔 미래 성장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 기업이 그 미래 지향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이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쵸. 결국 한국 기업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랍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점점 성숙기에 접어들고요. 제가 알기로 뭐 2020년 이후에는 삼성도 이제 바이오 산업이나 이쪽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걸 어디서 읽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면은 한국 간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개선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개선된 곳은 이제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LG전자 네. 등 이제 정보기술주와 한국전력 지금 이 네 곳밖에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아, 내고백원 영업이익률이 지금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영업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은 예. 제가 민영이를 예를 들어서 학교 후문에서 뭐 볶음밥집을 한다고 합시다. 예. 5천만 원 버는데 예. 그중에 못 되고 나한테 남는 건 1,000만 원이면 1 나누기 5에서 이제 20%가 영업이익률인 겁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네. 스마트폰 그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렇죠. 지금 약간 미래 그 성장 그 율이 별로 안 좋게 그 판단이 되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네, 이제 엔저 현상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자동차, 그 현대차나 뭐 기아차로 대표되는 그 자동차 시장도 점점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철강 화학 관련 관판주들은 또 중국 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에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흥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고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퀴 테이퍼링의 그 축소죠.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신흥국에서 이제 달러가 유출이 많이 될 거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흥국의 그 씀씀이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휴이 테이프로 인해서 신흥국의 자본이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고, 그렇죠. 뭐 아까 전에도 연결되는 기사지만, 그런 내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흥국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고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뻔한 얘기로 마무리 짓네요.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여는 제품, 뭐 창조 경제겠죠? 그렇죠. 뭐 아주 그냥 뭐 블루오션을 발견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아주 흥부놀부 전래동화 결말 같은 권선징악적인 얘기로 훈훈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주 쉬운 말이죠. 그렇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역시 네. 말은 참 쉽죠. 그렇죠. 블루오션 좋은 얘기입니다. 네, 오늘 라인드 믹스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뭐 나름 뭐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네. 아직도 진행은 좀 매끄럽지 못하네요. 네. 하지만 저의 영업이익 설명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별론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유익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8화인가요? 네. 네, 8화 때 Niggas getting money, then why not a lot? My change for a bank.